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투자로 받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받아줄 인구가 없다니까요. 언제 없냐? 앞으로 15년 뒤면 딱 가시로 나옵니다. 아파트 지금 새로 지으면 15년 뒤면 나름대로 새 아파트 아니에요? 근데 15년 뒤에 그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집이 되는 거죠. 일본처럼.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우리하고 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지금 23년, 24년, 25년도 마찬가지로 상고하죠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5년은 좀 특수 상황이죠. 조기 대선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정책을 만드시는 집단이 이분들이 이제 바뀌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기존에 있던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다른 분들이 만드니까 어차피 바뀌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전 정부의 일을 지금 새로 태어나는 정부는 지우려고 해요. 정책이고 뭐고 좋은 건 계승을 하겠지만 좋은 거를 계승하려는 게 더 많다면 왜 비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게 25년이잖아요. 25년에 조기 대선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24년에 상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3년, 24년, 25년을 어떻게 예상했냐면 상고하죠. 초반에 좀 올랐다가 하반기에 많이 내린다. 특히 25년과 26년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그렇고 뭐 유럽 쪽에서는 0.9라고 하고 우리는 스스로 1.4, 1.5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두워요. 경제 성장률이 0.9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행원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인데 잘 다니던 은행원도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는 게 성장률 2% 아래라는 거예요. 그럼 1% 아래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뛰는 게 뭐가 있죠? 뛰는 게 뭐가 있어요? 심장하고 아파트값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값 뛰니까 가슴이 벌렁거려. 심장이 뛰는 거야. 과연 이 아파트값, 특히 부동산값이 이렇게 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뛰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25년도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정권이 누가 잡든 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정책이 나오면 어떻게 펼쳐질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정상적인 정책이라면 25년도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하반기에.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정부가 부양책을 쓰고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취소하고 대출을 늘려주고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무조건 인하해라. 미국이 내리든 말든 내려라. 막 이렇게 압력을 넣고 안 되면 또 탄핵을 하고 그러면 부동산 값도 뛸 수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올해 2월 말까지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고 경매조차도 이게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세종시 집값이 좀 많이 얼어붙었는데 세종시 집값이 많이 얼어붙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20년, 21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뛰었어요. 가장 많이 뛰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장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게 쭉 가다가 대통령 탄핵이 되고 인용이 되는 이 과정에서 혹시 또다시 20년에 세종시 천도설처럼 혹시 또 세종에다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고 국회 이전 얘기가 나오면 얘가 또 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급매물들이 많이 나왔던 게 다 걷어들이고 없어요. 세종시가. 그리고 호가를 다들 올려서 다시 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최근 거래를 보니까 거래는 아직 많이 되진 않았지만 전고점보다 좀 올라간 아파트들이 있어요. 갑자기 신기하죠.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게 25년 부동산 시장이다. 그래서 세종시도 국회 이전 얘기 다시 나오고 행정수도 이전 얘기 나오면 다시 초급등할 수 있어요. 단기간.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걸 이행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계획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대로 이전을 다 하고 뭔가 플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랬다 저랬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정치인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전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던지는 건데 그 던질 때마다 집값이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종시 집값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만약에 다시 또 21년처럼 다시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동안 최고점에 사서 탈출 못하신 분들은 탈출의 기회가 온 것이고 그 자리에 더 비싼 가격에 더 오를 것이라고 산 분들은 어쩌면 진짜 오랫동안 집을 못 팔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겠죠? 집을요. 베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집을 사느냐 뭐 좀 떨리지만 집을 뭐 사느냐 뭐 이런 차이인데 베팅을 한다는 표현을 우리 지금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스럽게 나온 단어가 베팅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인식이 이걸 투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팅을 한다는 말이.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부동산은 실거주 위주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자산을 키우려는 분들은 1가구 2주택, 뭐 3주택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가구 2주택, 3주택 과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려서 결국 서울 아파트가 좀 견고해진 것도 있고 수도권에 입지 좋은 데는 또 더 견고해진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똘똘한 한 채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가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당선되고 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안전자산으로의 집중이다. 우리 왜 좀 경기가 불안하고 뭔가 좀 어두우면 금값이 뛰잖아요. 그것처럼 아파트 값이 어떤 주요 지역에서 뛰는 이유는 얘를 안전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금처럼. 그래서 초고가의 아파트들이 더 고가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금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이걸 또 사줄 거다. 비싼 가격에.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집값이 서울의 주요 지역의 집값이 안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방의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에는 특히 지방에서도 입지가 조금 떨어지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투자로 받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받아줄 인구가 없다니까요. 언제 없냐? 앞으로 15년 뒤면 딱 가시로 나옵니다. 아파트 지금 새로 지으면 15년 뒤면 나름대로 새 아파트 아니에요? 근데 15년 뒤에 그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빈집이 되는 거죠. 일본처럼.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우리하고 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중국은 넓은 땅에 아파트 6,000세대를 지어요. 분양했는데 얘가 분양이 안 돼. 그럼 길 건너 여기에 7,000세대를 또 지어요. 근데 얘가 분양이 또 안 돼. 그럼 저쪽에 길 건너에 또한 5,000세대, 6,000세대를 또 지어요. 이게 분양이 안 돼. 그럼 저쪽에다 또 지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시행사, 개발업체 많이 들어봤죠? 비구이안이나 헝따 이런 대규모 업체들 또 소형업체들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소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개발사들이 땅을 빌려서 아파트를 짓고 부동산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돼요. 사용료. 그러면 중국의 지방정부는 이 개발자들이 낸 사용료 또 나중에 분양받고 나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또 사용료를 계속 내겠죠. 그 사용료를 받아서 복지기금으로 쓴다거나 세금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분양이 되든 말든 무조건 인허가를 내주고 짓게 한다는 거죠. 아니 저쪽이 어떻게 저기다가 아파트를 저기다 지으면 사람들은 뭘 타고 다니고 어떻게 다니지? 그런 데다가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 국도 타고 쭉 저기 올라갔더니 도로가에 아파트를 정말 엄청나게 지어대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지역에 좀 높은 분한테. 아니 여기 뭐가 있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짓냐 그랬더니 아이고 아파트 지으면 사람들 다 들어와서 분양받고 다 살아. 인구 늘어나면 좋지 뭐. 그러니까 아파트 늘려서 인구 늘릴 생각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끌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 지역에 주거를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 지자체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중국이랑 다를 바 없죠. 그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집, 공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좀 특수해서 안 그래?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급자예요.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대출도 과거와 달라서 무작정 투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대출 한도도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니까 대출의 양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전세 대출도 이제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됐단 말이에요. 보증 한도가. 이런 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정책이 있는데 자, 이 정책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다시 아니야.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 120% 해줄게. 그러면 집값도 날아가는 거죠. 집값이 이만큼이었던 게 이만큼 뛰었어요. 여기가 다 빚인 거예요. 여기가 다 빚. 우리 저 작가님이 생긴 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해서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써도 내 소득으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저 가방이 있어. 저걸 내가 사고 싶어. 그래서 약간의 대출 그러니까 할부를 통해서 저 가방을 샀는데 내가 매월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왠지 모르게 내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나 일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득도 없고 감당이 안 되는데 가방만 덜컥 샀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다시 당근에 팔아? 당근이 뭐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부동산으로 말하면 경매가 되는 거예요. 경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이 대한민국의 현재 부동산 시장인데 이제 장미 대선, 조기 대선이 6월 3일 날 이루어지니까 이때까지는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몰라요. 제가 어느 당에 들어가서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시화되면 그때 움직여라. 너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먼저 많이 움직이지 마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거와 달리 호재에도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학습을 참 빨리 합니다. 최근에 얻은 학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해서 GTX 노선 따라서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정작 개통을 하고 나니까 집값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걸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에 따라서 막 민감하게 움직이진 않아, 이게. 그런데 또 어떤 학습을 했냐면 갑자기 난데없이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폭등한다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폭등한다는 것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면 서서히 집값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다가 아니라 폭등한다. 지금 주식 베팅하듯이 집을 그렇게 사는 거죠, 아파트를. 그러니까 두 가지 학습을 한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하는 이건 진짜 호재야. 그 호재가 실현되건 안 되건 간에 상관없이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집값은 더 뛴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더 고가로 거래를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더 거래를 안 하고 이거 완전히 양극화가 벌어진 거죠, 지금. 아마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질걸요.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리 인하되면 집값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추기니까. 금리가 인하되면 원래 거래량이 늘어나요. 물론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집값이 다 뛰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빚을 낼 마음이 생겨요. 아, 이거 내가 감당 가능하겠는데 이거. 이 정도면 뭐 오케이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좀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점점 더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 미국 관세 전쟁부터 이제 미국이 자기네 그 패권을 가지고 막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그들이 패권을 쥐고 흔들면 흔들린 대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죽하면 현대자동차가 31조를 미국에다가 투자한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딱 한 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특히 중산층은 너무 고가의 최고가에 얘가 더 뛸 거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집 사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누가 들어도 거긴 너무 좋은 곳이야 라는 곳에 그렇게 사든가. 그게 아닌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절대 최고가로 막 더 얹어서 사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신사임당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말 꼭 제가 전할게요. 뭐냐면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 라고 할 때 주변에서 그래, 야, 너 좋겠다 라고 부러워하는 아파트면 사도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어 라고 했는데 거기 그거 어디냐? 그러면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야 환금성이 좋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